안녕하세요. 끌어당긴 법칙 심화편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13페이지까지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신의 의식, 생각, 느낌, 감정, 목적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믿음, 행동, 감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주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 오늘 두 번째부터 14페이지부터 합니다. 핵심 요소.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은 뭐냐? 네, 에너지죠. 에너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어야만이 나의 목적사항이 우주와 교신이 되더라. 그런 부분이고, 동양에서는 기라 그러죠. 늘 기운. 기운이 충만된 사람이 자신감도 좋고, 에너지가 충만된 사람이 업무도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기운, 서양에서는 에너지. 상상력. 상상을 할 때는 자신의 확고한 목표가 어떠한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도와 생각 잘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감. 상상을 할 때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기타 등등의, 비록 내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처럼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상은. 그 다음에 상상을 하면서 고양된 감정,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어떤 짜릿한 그런 고양된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상대방은 어떤 옷을 입었고,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표정을 짓고 있고, 주변에 철길이 있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등 모든 상상을 동원을 해서 세밀하게 느껴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내가 상상했던 것이 그렇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유지하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그 믿음.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기초 이론편에도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이제 심화편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심화편으로 바로 들으면 약간의 이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데 기초 이론편을 그 4편짜리를 딱 보시고 넘어오면 자꾸 반복이 되고 복습이 되고 자꾸 이제 쌓여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소망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에 대한 느낌을 내가 감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감사함을 느껴라. 그 다음에 현실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음식점에서 하는 분들이 상상을 하는데 집에 가셔서 평소 매장에서 상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집에 가서도 상상을 하시되, 내가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줄 거고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이며 어떠한 걸 품질을 높여줄 거냐,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매출도 올라간다.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 행동이다. 명확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해라. 확언은 잠재의식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끌어당긴 법칙, 상상의 법칙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지금 공부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반복 학습이 될 거예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은 뭐냐? 우리가 책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그 끌어당긴 법칙, 상상의 법칙, 그 책을 보면 그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계속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명확한 의도와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 특징이.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이해가 가야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명확한 의도와 목적. 고양된 감정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의 목표는 뭐냐? 내가 그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세울 때 나는 진짜 뭐가 되고 싶냐?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루겠다. 그런 명확한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나는 뭐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했느냐. 어떤 의도적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 나의 목표에 대한 간절한 수치는 어떠하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시킬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되게 난해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자신의 소원상을 이루어준다는데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면 이것까지는 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뭐 해보시면 괜찮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의 수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저도 과거에 어떤 기도도 해보고 어떤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막 해볼 때 어떤 전 목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늘이 두둑나도 나는 간다 한다 그런 목적. 그게 10년 전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전에 그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할 때 공부도 하고 어떤 수행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고위층도 만나게 되고 또 고위층 VIP들도 컨설팅을 하게 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나의 목표를 성취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아까 2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미와 동기를 좀 부여해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 사항에 나는 이래서 어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뭐 되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를 좀 가지면 효과적입니다. 고양된 감정이란 이런 것이다.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고양된 감정이 뭘까? 뭐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쉬운 건데 알기까지가 무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거죠. 뭐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줬던 그 프린트물에서 제가 받았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이 고양된 감정의 사전적 의미를 보고 고양됨, 흥분됨, 날아갈 것 같은 뭐 짜릿한 그런 거죠. 뛸 듯이 기쁜, 가슴 벅찬, 설레는, 뭐 신나는, 야릇한, 뭐 짜릿한, 흥분되는, 환희에 찬 이러한 이제 부분이 고양된 감정.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몰라서 사전적인 사연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고양된 감정, 고양된 감정. 이게 과연 어떠한 표현들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되게 반가웠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아셨으면 뭐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해결이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옛날 추억입니다. 메디테이션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명상이라 하면 보통 이제 뭐 사찰의 어떤 수행자 아니면 요가 선생님들의 어떤 수행하는 모습들 많이 이제 연상이 되죠. 그래서 되게 뭐 어떤 내가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명상을 뭐 막 거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명상이라 하면 보통 이렇게 종교 생활을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아쉽기도 하고, 현재 명상은 이제 삼성에 영도에 가면 이제 명상 센터도 이제 쫙 해놓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어떤 기업에서 다 명상실을 만들어서 자꾸 명상을 시키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뭐 김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잘 돼 있거든요. 그 김주환 교수님 유튜브 보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되고,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황농문 교수님의 어떤 뇌 그런 관련, 여하튼 그 명상이 되게 좋은 건데 뭐 의미는 뭐 친해지다 아니면 뭐 자아라는 일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 명상 과정은 자신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다시 만드는 것,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과거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 낡은 시냅스 연결을 버리고 새로운 연결로 만드는 것. 과거의 감정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과 감정을 몸에 길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뇌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머물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훈련이라고도 말을 하고, 명상의 주된 목표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 행동, 믿음, 감정, 태도, 그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의식적 마음을 넘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마음 사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세타파로 계속 들어가죠. 세타파.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세부터 6세 사이에 순수하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할 때마다 나는 2세로 돌아간다. 되게 그 기분 좋게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되게 마음도 고요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하는데 길게는 많이 못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많이 하죠. 보통 20분씩은 제가 꼭 하니까. 길게 할 때는 40분씩도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한 5분 정도 제가 하고 있고, 명상은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눈 감고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 마시고 뱉고 이런 거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 이런 방법도 있죠. 몸의 각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눈에도 집중해보고 심장도 집중해보고 팔에도 집중해보고 집중을 하면 에너지가 그걸로 쏠리죠.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시면서 내가 목이 좀 아파요. 그러면 목의 아픈 부분에 어떠한 좋아지는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에 그 질병이 변화가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콧물이 지지려고 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명상을 해서 해보니까 이틀 만에 이게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그랬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 박사님 책을 보면서 야,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명상할 때 여러 그 생각이 든다면 현재 순간 돌아와라.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잡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빨리 알아채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시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을 소망을 그려보라는 거죠. 명상을 할 때. 그 다음에 몇 번의 명상으로 상상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반복입니다. 반복. 재반복 하면서 계속 당겨지는 거예요. 속도가. 미래의 모습을 느끼고 어떤 감정인지 기억해둬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놨고, 상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미래의 모습을 자꾸 그때 감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됐을 때의 모습을 느껴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건강했던 모습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조 디스펜자 박사님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명상을 시켰더니 어떻게 변하더라. 제가 그 책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 세상이 내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았구나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지 않나. 마지막으로 나의 몸에 축복을 하자. 항상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수고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자신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도전하는 모습,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응원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미래가 아직 펼쳐지기 전에 감사해라. 이 감사라는 표현이 그거죠. 상상했을 때 미리 감사함을 느끼면 당연히 내가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라는 표현이고요. 눈을 이렇게 명상을 끝나고 깨어날 때도 이제 천천히 빠딱 깨어나지 말고 천천히 타이밍을 주고 이렇게 깨어납니다. 이렇게 신호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고 깨어나면 상상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이 된 것처럼 느껴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뭐 공무원이 딱 합격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된 모습을 딱 느끼면서 한번 명상 깨어나 봐라. 그냥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시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 찾아도록 허용하면서 일어난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찰나, 들숨, 날숨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이게 이제 그렉 브레이든 선생님이 이제 책에서 인용한 건데 잃어버린 기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고 딱 멈추고 뱉을 때 그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많이 나와죠. 불가에서도 찰나. 어떤 것이 끝나고 다음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순간, 그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대요. 무한한 힘이 있대요.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마법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이르면 그 짧은 순간이 통로가 열리는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심오한 진리가 깨우쳐지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이 기도에서 이제 할 때 하는 건데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찰나. 그 공간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이 지점이 느낌과 기도가 삶의 청사진이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핵심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새로운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의 청사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기도를 할 거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자신의 어떤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떤 슬픔이라든지 어떤 미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정리를 해놓고 기도를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막 흥분된 상태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할 때 내가 분노했던 감정, 어떤 상처를 받았던 감정, 열받아서 막 끙끙대고 있는 그 감정을 다 잠재운 상태에서 명상을 해야만이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그 NS의 평화의 복음이라는 그 나온 거라는데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모든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틈새 공간으로 들어가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렉 브레이든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명상하기 좋은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상하기 좋은 시간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두 파트로 나눠지죠. 주로 이제 낮에 우리 그 뇌가 세로토닌과 그 멜라토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로토닌이고 밤에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 타이밍이 있죠.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와 아침에 깰 때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했듯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합니다. 명상을. 낮에도 점심시간 때 해요. 뭔가 일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보통 잠자기 전에 오래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하신 걸 좀 추천을 하고 낮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의식이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뭐 체크하고 그러기 때문에 베타파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세타파로 가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인 시간에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21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